UC 사우스코리아가 제공하는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레벨 1 부트캠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트 3로서 구글 크롬,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지메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스틴 창 장성순으로서 현재 영어 교육 컨설턴트 일하고 있으면서 구글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구글 크롬,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지메일입니다. 구글 크롬과 구글 서치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거는 인코그니토 창 관련된 거랑 또 한 가지는 고급 검색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그니토 창을 열고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그니토 창이라는 것은 시크릿 창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그래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New Incognito 윈도우를 여시면 되고요. 또한 단축키 Ctrl Shift N을 누르시면 바로 인코그니토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코그니토 창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Extensions,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까 보여드렸던 점이 3개 있는 곳을 클릭하셔서 More Tools로 가셔서 익스텐션을 하는 방식으로 익스텐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Get More Extension 통해서 더 많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구글 서치로 가셔서 크롬 웹스토어로 가셔서 바로 가셔서 원하는 조건의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건을 정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Certified Educator 시험에서 구글이 만든 확장 프로그램 찾으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Features 중에 By Google이라 클릭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인벅스를 한번 골라봤어요. 구글에서 만든. 그래서 설치는 Add to Chrome을 설치하면 바로 설치됩니다. 네, 다음은 고급 검색으로 특정 파일 형식을 골라서 검색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관련된 특정 파일을 지금 하고 싶다면 이런 세팅으로 가셔서 Advanced Search, 고급 검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DF 파일 형태의 해리포터 다큐멘트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구체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리포터 파일 타입 PDF 형태로 이제 고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걸 기억해 두시면 그냥 타이핑으로서 서칭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세팅스를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구글 클래스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두 가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한 가지는 수업을 만들고 학생 초대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를 만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classroom.google.com으로 가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편리하게 클래스룸을 고르셔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join class랑 create class 중에서 수업을 만들 경우에는 create, 만약에 수업을 join하면 join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join을 하고요. 교사들은 create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을 만들 경우 수업 이름을 정하셔서 이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Professor Dumbledore's Class라는 걸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학생을 초대하려면 Students 부분을 클릭하셔서 학생을 초대하면 되는데요. Invite Students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으면 학생들을 인바이트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학생들의 이메일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수업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클래스 코드를 보여주어서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조인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학생들이 혹시라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글 앱을, 클래스룸 앱을 이용하신다면 이 조인 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클래스 코드가 좀 클래스가 많고 이메일을 모를 경우에는 되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vite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넣어서 학생들을 초대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권한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전달할 코드 사항을 볼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를 누르시면 이 코드가 크게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 만들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만들기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아래에 누르시면
네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과제, assignment를 만들다, create assignment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세부 사항을 적고 due date나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과제 제출일을 적고 과제를 예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sign, schedule, save draft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assign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주는 거고요. 스케줄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 특정 날짜에 이 과제를 학생들한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ave draft는 만약에 작업하다가 중간에 잠시 스톱하고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 저장할 때는 save draft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했을 경우 과제가 제출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닥스로 숙제를 내줄 때 구글 닥스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템플릿을 여러한테 보낼 수도 있는 기능이 있어서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Gmail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ail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벨 생성하기, 카테고리 생성하기, 또한 그 이메일을 검색해서 찾고 필터링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생성하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식은 이 컴포즈 밑에 있는 more를 이용해 가지고 카테고리를 정한 다음에 manage labels나 create new labels 둘 중에 고르는데요. 새로 생성하니까 create new labels 누르시면 이와 같이 새로운 라벨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름 넣으시고 라벨 만드시면 되고요. 또한 여기 보이시는 톱니바퀴 보이시죠? 누르셔가지고 세팅스를 가셔서 설정 가능한데요. 거기서 세팅스 가셔서 labels 라벨을 고르시고 create new labels라는 거를 여기 클릭하시면 라벨이 생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라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인데요. 일단은 위에 상단에 라벨 표시가 있습니다. 라벨을 누르시고 create new라는 걸 눌러서 새로 이름 넣고 바로 라벨 생성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생성이 됐다면 여기에 생성된 라벨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해리 포터라는 라벨을 이전에 생성했습니다. 그 라벨 또한 옆에 왼쪽에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자기가 이제 분류한 라벨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색상을 정하거나 기타 옵션 세팅이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해서 해리포터라는 라벨이 파란색을 띄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벨 같은 경우 이 카테고리 옆에 파란색이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생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벨과 카테고리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카테고리는 좀 더 자동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생성해서 자동으로 왜 분류하기라는 문제가 나오면 컨피규어 박스로 가셔서 여기 톱니바퀴 있는 컨피규어 인벅스 가셔서 인벅스 세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여기 없는 거를 고르시면 돼요. 만약에 이 두 개가 없었다면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를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에 이메일 넣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을 업데이트 끌어서 넣으시면 향후 이 이메일들은 업데이트에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분류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카테고리 생성해서 자동 분류하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 라벨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인적으로 태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카테고리는 좀 더 자동으로 이 AI가 분류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업데이트로 이제 이메일을 넣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오는 이메일은 업데이트에 등장한다는 걸 제가 여기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검색하기 또 필터링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찾을 경우에는 여기 이 Gmail 안에 검색창을 눌러서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클릭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첨부된 파일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기억으로 첨부된 파일이 한 몇 기가짜리를 보고 싶다. 그럼 여기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Create Filter with This를 누르시면 이제 바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이메일들과 관련된 필터를 만들어서 향후 해당 조건들의 이메일들 어떤 폴더에 가도록 할지 세팅도 가능한데요. 이 같은 경우는 뭐 스팸으로 절대 보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필터링 같은 기능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검색하고 이메일을 필터링하기, 또한 카테고리 분류하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Part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인 Part 4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